안녕하십니까. 스부뱅TV의 변형기입니다. 세금을 내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근데도 그 중에는 세금을 한번 내봤으면 하시는 대표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같은 경우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업체겠죠. 오늘은 법인세 절세 7가지 방법에 대한 아주 가벼운 얘기를 갖다 한번 전달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한번 강의를 갖다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세금을 갖다가 많이 냅니다. 이런 부분을 세금을 갖다 덜 낼 수 있는 고민, 이게 행복한 고민일지 아니면 찌질한 고민일지. 두 번째, 법인의 잉여금 관리. 이 잉여금 관리 같은 경우는 체중 조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잉여금 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 법인세 절세 실천 방안에 대한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제 영상에 미처분 이익 관리에 대한 부분, 시한폭탄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인천에서 제조업을 갖다 하고 계시는 Y기업 김 대표님 사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이 대표님은 한 달 사이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하셨고 이 회사의 이름은 Y기업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지만 이 대표님이 평생에 걸쳐서 일궈온 기업입니다. 모든 열정과 애정을 갖다 쏟아 부었으며 기업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대표님은 건강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는데 아들들은 정작 원치를 갖다 안 했어요. 원치도 안 했고 경영 수업 또한 받지도 못한 상태라 이런 상태에서 고민이 많은 대표님이었습니다. 게다가 가업승계 또한 준비를 갖다 하지 않은 상태라 막대한 증여세를 갖다 감당할 자신이 없으므로 결국을 폐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폐업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법인입니다. 바로 장부가액의 20억에 달하는 미처분 이익금 때문에 폐업을 갖다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미처분 이익금이 많으면 폐업 시에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서 의제 배당을 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막중한 배당 소득세에 대한 세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결국 이 대표님은 시간을 갖다 내서 편안한 은퇴를 갖다 준비하고 있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날벼락을 갖다가 맞이하게 됐고 건강 또한 많이 안 좋아졌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즉 미처분 이용 관리, 잉여금을 갖다 잘 알고 처리하자. 즉 미처분 잉여금은 기업 내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입니다. 기본적으로 결국 이 미처분 잉여금은 기업이 실적이 향상되어 당기순이익은 증가하였는데도 기업에서 유보를 갖다 시켜놓은, 즉 어떤 배당이나 상여나 급여를 갖다 통해서 기업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총 합계라고 이해를 갖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의외로 연세가 좀 있으신 대표님들은 미처분 잉여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연세가 60, 70, 80 넘어가서 이 부분이 그게 아니라는 부분을 갖다 알고 나서 정말로 많이 후회하시는 경우를 갖다가 많이 보게 됩니다. 즉 이러한 미처분 이익금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의 순 자산 가치를 갖다가 상승을 갖다 시킵니다. 그래서 기업의 주식 가치를 갖다가 높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투자를 갖다 받거나 대출을 갖다 받을 때는 미처분 이익금 이 관련된 부분이 좀 많으면 좋은데요. 반대로 회사를 갖다 물려줄 때나 기타 등등의 다른 이유로 인해서는 이 주식 가치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처분 이익금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 가업승계를 갖다 하는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결국 높아진 가치는 기업 상속 시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갖다 높게 만들게 돼서 폐업 시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다한 세금을 갖다 납부를 갖다가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 미처분 이익금은 사람으로 따졌을 때 체중 관리랑 똑같습니다. 다이어트를 갖다가 살이 많이 쪘으면 다이어트를 해야지 옷이 맞는 것처럼 법인에도 미처분 이익금이 많으면 이게 살찐 사람이라고 생각을 갖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 대표님은 미처분 이익금에 대한 관리를 매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앞장의 어떤 법인에서는 미처분 이익여금 자체가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의 일환으로 7가지에 대한 어떤 방법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잉여금이 많이 매년 쌓이는 그런 법인 같은 경우는 사내복지기금 법인을 갖다가 운영을 갖다가 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기업에서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제도를 갖다 도입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첫 번째, 기업 이윤에 대한 분배 참여 기회가 제공이 되고요. 두 번째, 직원들 관련된 재난구호 자금 지원과 직원 생활안정자금 대부로 인해서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갖다 지원할 수 있으며, 오리사주 구입비 지원, 주택 구입, 임차금 지원 등으로 직원의 재산 형성을 갖다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직원들은 복지기금에서 지급 및 보조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의 면세 혜택을 갖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상여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갖다 납부를 갖다 하면서 부가적인 건강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추가로 납부를 갖다 하고 그걸 갖다 수령을 하게 되는데, 이 기금 출연으로 혜택을 갖다 받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세금 혜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절세가 됩니다. 다섯 번째, 그럼 기업 입장은 어떤 혜택이 있을까? 기금 출연액 전액에 대해서는 100% 손비로 인정이 돼서 법인세를 갖다 절감을 시켜주는 아주 큰 효과를 갖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년 기업 입장에서는 잉여금이 쌓이고 단기 순이익이 많이 생기고 잉여금이 쌓인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사내복지기금 법인을 갖다 운영을 갖다가 하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을 갖다 합니다. 더욱이 사내복지기금은 법인세, 증여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갖다 볼 수가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막대한 위험을 가져다 주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님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긴 한데, 법인 입장에서는 직원들 급여 상여 자체가 비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 처리에 대한 부분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법인세에 대한 부분을 그만큼 덜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급여를 갖다가 인상하는 것보다는 급여에 대한 인상폭을 작게 하면서 매년 어떤 단기 순이익 자체가 좀 많이 났을 때 상여를 갖다 주는 이런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대표님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네, 세 번째, 법인 입장에서 법인세를 갖다가 덜 낼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우리 회사에 어떤 상황이 있어서 세액 감면 그리고 세액 공제 혜택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갖다가 면밀하게 찾아봐서 적용을 시키면 법인세를 덜 냅니다. 최근에 경정 청구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직전 5년간에 원래 알았다면 그 당시에 세액 감면 신청을 해서 법인세 낼 부분을 갖다가 안 내는 부분인데, 그걸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혜택을 못 본 부분을 경정 청구란 제도를 갖다 통해서 세금을 갖다가 환급해 주는 그런 일을 갖다 많이 좀 보고 봤을 겁니다. 즉, 우리 회사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고용인원에 대해서 사회보험료세액 공제, 고용 유지 중인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과세 특례, 경단녀, 경력 단절 여성을 갖다가 재고용했을 때에 대한 세액 공제, 고용을 갖다 창출했을 때의 투자세액 공제, 연구인력에 대한 세액 공제, 그리고 청년을 갖다가 증대시켰을 때에 대한 세액 공제. 고용노동부에서의 청년은 만 34세 미만이고 국세청에서는 29세 미만을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 조건을 맞는 사람을 갖다 뽑았을 때에 대한 세액 감면 공제 혜택이 기본적으로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이 100여 가지 중에서 우리 회사가 어떤 항목이 적용이 되고 안 되는지를 갖다 인지하기란 일반 비상장법인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즉, 이런 부분을 갖다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알고 적용을 갖다 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네 번째, 다섯 번째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함께 엮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인증을 갖다 활용하라. 그리고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전담부서라고 하죠. 여기는 법인세에 대해서 혜택을 갖다 있을 수도 있지만 가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찰을 갖다 했을 때 각종 인증을 갖다가 회사에서 많이 합니다. 벤처 인증 같은 경우는 일정 조건에 맞는 상황이 됐을 때 법인명의의 취득세 그리고 법인세에 대한 어떤 감면 혜택이 좀 있고요. 이노비주, 메인비즈, ISO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 인증을 갖다 취득하려고 하시는 업체들도 꽤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분명히 이득이 될 거고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이게 가장 요즘에 좀 화두가 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어떤 조사관이 나왔을 때 이게 부인당해서 다시 가산세까지 되는 그런 업체도 많이 보기도 합니다. 뭐 뿌리기업 인증, 가족 친화 인증, 이런 인증이나 기업부설 연구소 관련된 어떤 제도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이 또한 법인세 감면과 기타 등등의 다른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업의 회계연도와 업력 자체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그 대손 처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대손 처리에 대한 부분은 자산 항목에서 부실 채권, 그러니까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제외하는 걸 대손 처리라고 합니다. 외상 매출 등으로 매출 업체의 부도나 기타 등등의 다른 사유로 채권을 갖다 회수하지 못하는 이런 부실 채권을 비용으로 인식을 갖다가 하는 거죠. 비용으로 계상한다고 하는데 비용으로 계상하여 대손 삼각비로 하는 것을 대손 처리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대손 처리를 갖다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산 건전성을 갖다가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갖다 초래하기 때문에 이미 그 발생한 부실 채권에 대해서 이런 상각할 수 있는 건이 많이 있으시면 이 부분을 갖다 많이 실행을 갖다 하는 게 법인 입장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대표님, 법인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이 법인 통장에 돈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그거에 대한 혜택이 혹시 있나요? 저금리 기조다 보니까 그 이자 자체를 갖다 크게 기대는 당연히 안 하실 거고요. 예를 들어서 법인 명의로 어떤 금융 상품을 갖다 가입을 하면 법인세, 절세, 그리고 절감 효과가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즉 금융상품, 보험 상품을 갖다 활용하자는 부분인데 이 정기보험은 만기에 어떤 환급금이 제로가 되는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납입 기간 동안은 이 보험료에 대해서 손비 인정을 갖다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지 시에는 해지환급금이 다시 법인 통장으로 입금이 돼서 입금 산율이 돼서 법인세를 갖다 납부하여야 되지만 일정 조건을 갖다 마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100% 보험료를 갖다가 비용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험 같은 경우는 해지환급금과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갖다 구분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기보험을 갖다가 법인 명의로 활용을 갖다 하게 되면은 향후에 법인이 있었을 때 또 과세 이연 효과나 그리고 법인세를 갖다 좀 많이 내서 문제가 있는 그런 법인 대표님들한테는 그 고민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계약자를 변경을 통해서 임원 대표님들 퇴직금의 어떤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자,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임원 플러스 뭐 대표님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갖다 임원으로 하는 그런 금융상품을 가입을 하면 이런 혜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예시를 갖다 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더 수월하실 겁니다. 한번 볼까요? 매월 법인 명의로 계약자 수익세를 갖다 법인을 하고 피보험자를 대표로 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합니다. 월 200만 원으로 가정을 했고 이게 1년이면 2,400이고 이걸 10년 동안 낸다고 했을 때는 이게 2억 4천입니다. 이랬을 때는 매월 내는 보험료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인 비용으로 인식을 갖다 할 수 있고요. 22% 구간인 어떤 법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400의 25%, 즉 연 528만 원 과세 이연 효과를 갖다가 누릴 수도 있고요. 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냥 아예 절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0년이라면 10년간 5,280만 원의 법인세 절감 그리고 비용 처리를 갖다 인식을 갖다 해서 법인세 절세 관련된 이런 혜택을 갖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내국 법인이 퇴직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퇴직 시점을 갖다 예상할 수 없는 임원이겠죠.
피보험자로 하는 법인을 계약자 수익주라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해지환급금을 갖다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이게 정기보험이겠죠. 경영인정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 환급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산으로 계산을 갖다 하고, 기타 부분,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이거에 대해서 비용으로 갖다 할 수 있다는 이게 근거입니다. 즉 오늘은 법인세를 갖다 절감 및 절세하기 위한 7가지 방법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